그리드 1번, 2번, 그리드 A, B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기둥 4개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패널이 이제 얘를 패널 더블 클릭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프로파일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이 값은 벽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둥이 4000mm 정도 우리가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얘를 4000 그다음에 두께 뭐 250mm짜리 벽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4000 곱하기 250 주시고 점을 2점 찍어서 중간 버튼 눌러주면 벽이 생성이 되죠. 이렇게 패널이. 그리고 얘를 복사.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편집 명령어에 보면 이제 커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커트의 라인 컷 그다음에 피팅 말고 부재 컷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폴리곤 컷이라는 거가 있어요. 걔를 설명을 같이 드리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바닥은 당연히 여기 슬라브 이용해서 바닥은 뭐 생성할 수 있으니까 바닥은 그냥 여기 우리 슬래브 있죠. 슬래브 이용해서 점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속성창을 열려면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에서 바닥 두께 지금 현재 디폴트 210인데 그냥 디폴트로 두께는 언제든지 변경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뭐 현장 타설로 하겠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부재는 S로 시작할 거다. 시작 번호는 1번. 지금 하단으로 돼 있다. 그 얘기는 뭐일까요? 점을 찍으면 내가 그 점에서 아래쪽으로 슬래브를 위치시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요 위에 슬래브를 찍으려면 예를 들어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하단을 상단으로 변경해주고 이 기둥의 모서리점 4개 점을 찍어주면 1점, 2점, 3점, 4점, 천장을 지금 슬래브로 하단, 위에는 상단으로. 그러니까 내가 점을 찍어준 점 깊이를 상단으로 주면 위로 슬래브가 생성이 되는 거고 점을 찍어준 부분에서 깊이를 하단으로 하면 아래쪽에 슬래브가 생성이 되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점은 그냥 시작점을 찍다가 마지막 점은 그냥 스페이스바 눌러줘도 되고요. 그냥 시작점을 마지막 점으로 찍어주면 이 명령어는 그냥 자연스럽게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 창문을 넣으겠다라고 하면 창문을 커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폴리건 컷이라는 거를 쓸 수도 있고 또는 부재 컷이라는 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도어가 문이 하나 있다가 칠 거고 그리고 이쪽에 창문이 하나 있다. 그럼 얘를 이제 폴리건 커트하고 부재 컷이라는 명령어를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 모델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리드 컨트롤 1을 눌러서 때에 따라서 와이어프레임 뷰 그리고 그리드를 선택을 하고 그리드 가지고 뷰를 생성을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미리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 목록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드를 가지고 뷰를 생성을 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라인 쪽에 문이 하나 있으면 도어를 하나 우리가 만들 거예요. 도어. 그러면
뷰 만들어 놓고 그리드 A하고 열린 뷰로 3D 뷰 두 개를 열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드 A 선택하고 열린 뷰로 넣어주면 이와 같이 보여지죠. 지금 우리가 벽을 패널을 만들 때 중간점을 찍었으니까 기둥과 패널이 중첩되어져 있어요. 그죠?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피팅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줘도 되고, 또는 에디트의 라인 컷이나 피팅이라는 명령어를 해줘도 되고,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써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 이 명령어 하기 전에 여기까지 완성시켜 놓으시고요. 아까 컴포넌트로 계단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 계단을 컴포넌트를 쓰면 훨씬 효과적으로 계단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놓으시면 되고요. 측면 창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측면 여기 창이에요. 여기에. 그다음 맨 아래쪽에 사각형, 삼각형, 원, 그 다음에 십자 모양이 있죠.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창이 하나 나타나요. 여기에 프리캐스트 안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지금 콘크리트 스테어즈라고 65번 컴포넌트가 하나 찾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테클라를 처음 실행했을 때 스틸 디테일링이 아니라 뭐 프리캐스트로 들어와서 보면 프리캐스트의 컴포넌트들이 보여질 거예요. 거기서 65번 이렇게 검색 창에 65번이라고 입력해주면 65번 넘버를 갖고 있는 컴포넌트가 바로 찾아집니다. 그럼 얘가 이제 클릭 위치 달라고 해요. 위치. 그럼 위치 달라고 할 때 이 공간상에서 막 찍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옆에다가 요 옆에 이렇게 내가 요 옥상에 천장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중요한 인면뷰는 그리드 A가 되겠네요. 그리드 B나 그리드 A. 그래서 창에 가서 그리드 A도 여기 열어놨으니까 얘를 활성화표 이렇게 변환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옥상 여기 1층 천장까지 갈 거니까 첫 번째 위치는 여기를 찍어 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위치 달라고 할 때 이 아래쪽에서부터 대략 얼마 정도 뭐 찍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눌러주고 아래쪽 직각 땅에 있는 점 한 점 찍고 오른쪽으로 얼마 줄까? 한 2,500 줄까요? 2,500? 2,500 되는 지점 찍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그럼 러닝 되면 이렇게 계단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쉽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내가 원하는 형태가 이 계단이 땅까지 지상으로까지 얘가 쭉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점만 두 점만 딱 찍어 놓으니까 계단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하이라이트 되어지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M이라고 이렇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제 컴포넌트 심볼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개별적으로 지금 선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나는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싶어요. 자, 선택 도구창에 가보면 선택 도구창 여기에 보면 삼각형 표시가 이게 컴포넌트 심볼이에요. 컴포넌트 키요. 근데 어떤 게 켜져 있냐? 컴포넌트의 객체 선택 스위치가 지금 디폴트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컴포넌트 안에 객체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컴포넌트 그룹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럴 땐 이 선택 도구에 이 컴포넌트 선택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를 마우스로 하이라이트 갖다 대면 컴포넌트 전체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컴포넌트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테클라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내가 기둥을 받고 볼을 생성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5분이면. 왜? 점만 찍으면 다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왜? 진짜 잘하는 사람이 스냅부터 선택 다 꺼놓으면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선택 도구나 스냅 스위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여러분들이 테클라 배웠을 때 다 꺼놓고 다 안 나오게 하면 못 그려요. 점을 찍어야 되는데 점을 못 찍으면 그러면 이제 천상 좌표값을 입력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렵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얘를 요 위에 판 값을 0이 아니라 값을 주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높이가 185로 디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학교 공공 건물에 보면 고등학교 이상 되어지는 거는 높이가 180cm 이상, 180cm 이하 초등학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마 그 계단 규격집에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185mm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그리고 200mm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점 찍어준 부분이 내가 얼마만큼 더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거고 계단 형상을 내가 뭘로 만들어 줄 거냐 계단 참 내가 이 값은 1200, 120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도 1200, 120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트링거 얘는 생성하기에다 양쪽 측면으로 되어 있다. 또는 왼쪽만 하라. 왼쪽만 스트링거가 오른쪽으로 양쪽 측면을 해라. 양쪽의 측면에 스트링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뭐 또 이 각들 다 이제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가는 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점 찍고 점 찍으면 이와 같이 만들어졌어요. 계단 개수가 지금 7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얘를 20개로 바꾸면 계단의 숫자가 20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럼 이거 계산해야 되죠, 그죠? 본인이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우리가 4m짜리니까 그럼 4m짜리에서 185로 내려오려면 185를 4,000으로 나눠주면 그 정확한 개수가 나오겠죠. 그것도 좀 모자란다라고 하면 더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위치 뭐 이런 것들은 위치 이렇게 수정 뭐 넣어보면 됩니다. 이게 어떤 값인지. 오른쪽 얘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공간상에서 보면 아 얘가 오른쪽이고 중간이고
점을 내가 여기다 찍었으니까. 그럼 얘를 아예 이동시켜 놓으면 이동시킨 다음에 바꾸면 또 틀려지겠지, 그죠? 계단의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다. 언제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 높이부터 시작해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수 맞춰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면을 가지고 높이부터 시작해서 다 계산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값이 0으로 돼 있는데 내가 이 값을 내가 1200으로 주겠다. 그럼 1200 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계단참 안에 여기에도 보면 1200 또는 뭐 12120, 12000 기본값, 상단, 하단 모두 수정. 모두 위아래 다 생성.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이 하나하나 속성에 대한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내가 원하는 계단을 생성해 줄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눈에 바로 딱 입맛에 맞는 것 같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속성 값들을 다 수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가 얘를 저장을 시키면 됩니다. 이 값들을 다 입력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결국은 컴포넌트 지금 콘크리트 스테어즈라는 65번 컴포넌트를 지금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실제 설계를 할 때에는 이 안에 있는 계단 참, 계단 형상, 그 다음에 계단의 높이, 폭 이걸 다 계산을 다 해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시켜서 얘를 한 번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계단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아마 이런 지식에 대한 것, 정보에 대한 것들이 공유가 돼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경쟁이 들어가면 얘는 오픈을 안 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왜?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야. 이제 완벽한 걸 하나 하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 어떤 거다. 그러면 설계 지침서를 보면서 얘를 값을 넣어주는 거를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근데 한 번만 해보면 근데 그게 결과가 바로 나오느냐? 그러면 충분하게 설계 지침서에 나와 있는 계단 만드는 설계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속성값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넣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넣었을 때 얘는 0 주면 여기에서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가는 것들이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 테클라의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기둥을 받고 그다음에 볼을 생성하고 이거는 누구든지 다 쉽게 돼요. 이 컴포넌트의 이 속성 값을 내가 얼마나 알아가느냐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마 레빗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거냐? 패밀리 만드는 거예요. 라이브러리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도면과 설계 지침에 따라서 이 값들을 넣어보는 거, 이 시간은 꼭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값을 넣어보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값을 주지 않을 때와 블랭크가 있었을 때 이게 메시지가 분명히 틀려요. 얘가는 무슨 얘기냐면 디폴트 값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디폴트 값. 클라에서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값을 쓰겠다라는 거가 블랭크예요.
나는 확실하게 안 쓰게 값을 주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값을 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 0이라는 값도, 0이라는 거리, 0이라는 각도, 용도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디폴트가 어떤 값인지는 잘 모르겠어. 거리 0을 줄 거고 각도 0도. 생성 방법 기본값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지금 이 생성 방법에서는 기본값이나 다른 생성 방법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끔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UM 프리캐스트가 있고 현장 타설. 근데 이제 대부분 현장 타설을 할 거냐, 프리캐스트 할 거냐, 요거는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의 폭이 1200으로 되어 있고, 뭐 당연히 이건 이렇게 넣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니까. 반드시 어떤 값이 바뀌어지는 거는 이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값을 넣어서 수정 버튼을 눌러줘야지 그 변경된 값으로 수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택하고 값 주고 수정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해됐죠? 계단 형상 여기에 보면 계단 형상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수정 또는 이런 형태를 쓸 수도 있다. 그리고 따라서 이런 값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런 부분이고 이게 안쪽의 각도, 바깥쪽의 각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게 되면 이게 이제 경쟁력이 된 겁니다. 컴포넌트를 많이 쓰는 게 이 테클라에서는 설계의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참, 그다음에 지붕 마루에 대한 부분, 스트링거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미끄럼 방지 같은 것도 넣어줄 수도 있고요. 뭐 플레이트, 킥 플레이트도 넣어줄 수도 있고, 뭐 프로파일 내가 킥 플레이트도 프로파일을 선택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설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간 가지고 실제 모델 이 설계 계단 설계 도면과 그다음에 이 컴포넌트를 같이 보면서 값을 넣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계단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컴포넌트를 이렇게 쓰면 더 효율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썼을 때 선택 도구의 요 컴포넌트의 선택을 켜야지 전체가 다 선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계단 참이 만약에 나는 필요 없어 얘는, 또는 요 위에 있는 계단 참은 난 필요 없어. 그러면 그럴 때는 요 컴포넌트의 객체 선택을 스위치를 켜고, 예를 들어서 이 천장 슬래브 때문에 계단 참을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슬래브를 잠깐 숨기면 되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하면 천장이 숨겨지겠죠? 그럼 얘는 계단 참은 이와 같이 선택되죠? 그래서 딜리트하면 지워지는 겁니다. 위에 계단참은 지금 지운 거예요. 아래 계단참은 있고. 근데 컴포넌트를 다시 그룹 선택해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계단참은 다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럴 바에는 여기에 계단참은 모두가 아니라 아래쪽만 하단만 선택하게끔 해놔야지 굳이 위에 거는 생성 안 하는 옵션을 선택해 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계단참 생성을 하단만 하면 아래쪽만 이와 같이 생성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두면 되겠죠. 상단
상단만 생성됩니다. 계단차.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모델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다. 훨씬 수월하다. 이게 이제 콘크리트 계단이고요. 만약에 스틸 디테일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스틸의 계단은 더 많은 형태가 있어요. 원형 계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계단이 더 많습니다. 그런 스틸 계단에다가 콘크리트를 같이 써서 계단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캐스트의 콘크리트 얘도 이렇게 써보는 거고요. 스틸 디테일링에서도 스테어즈라는 거를 써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가 한번 오후에 스틸 디테일링으로 들어와서 개를 쓸 때는 또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얘는 일단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지우고 아까 우리가 천장을 조금 아까 숨겼잖아요. 그럼 숨긴 천장을 다시 한번 보이게 할 때는 뷰 탭에 가서 다시 그리기 하시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어를 내가 출입문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를 잘라내야 되겠지, 그죠? 자, 그리드 A 아까 가서 이 부분을 이만큼 커트할 거예요. 어떤 걸로 커트할 거냐? 폴리건 컷이라는 명령어를 쓸 거예요. 폴리건 컷. 그래서 폴리건 컷이라는 명령어는 내가 다각형을 그려서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건 커트 명령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창문 틀 프레임부터 이거 다 들어가는 공간 다 뺄 거니까 대략 여기 방법을 알 거니까요. 요 교차점 여기에 컨트롤 키 눌러서 가상의 점 찍고 자, 한 200mm 떨어진 지점부터 실제 포인트를 그려 나가기 시작할게요. 직각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1300짜리로 높이를 줄게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잡기가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왼쪽으로 직각 방향으로 마우스 방향 주고 숫자 입력창을 넣어주고 반대 방향 마이너스 기호를 주면 됩니다. 그럼 마우스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250이다. 근데 이게 점이 잘못 찍혔다 어떻게 해요? 백스페이스만 눌러주면 바로 찍은 점이 취소가 되는 거 기억나셨죠? 얘는 900mm 정도 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직각 방향 점 찍고 마지막 점은 찍어도 되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얘는 커트가 됩니다. 이게 폴리건 커트예요. 커트된 거죠. 얘를 끝에 선택을 해보면 지금 이 폴리건 커트 지금 4점을 찍었기 때문에 핸들이 4개가 선택이 되어져요. 그럼 이 폴리건 커트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원상복구예요. 다시 폴리건 커트 부재 패널을 선택할 거고 그다음에 이 끝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00mm 된 지점부터 자 위쪽으로 내가 마우스 방향을 주기가 어려우면 아래쪽으로 마우스 방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마우스 방향을 주고 높이 달라고 할 때 숫자 입력창에 마이너스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900 그러면 위로 찍힙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얘도 왼쪽은 내가 마우스 방향을 쉽게 줄 수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주고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좀 부어주고 거리값 주고 엔터. 그
다음에 점을 찍기가 이 렌더 뷰에서 좀 점 찍는 게 어려우면 얘는 컨트롤 1 눌러서 와이어프레임 뷰가 더 효과적이에요. 더 빨라요. 속도가. 렌더링은 속도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뷰로 직각 방향 점 찍고 스페이스바 눌러주고 컨트롤 4 눌러주면 이와 같이. 그리고 끝에 선택을 해서 보면 얘가 폴리건 부재가 얘는 부재가 선택이 됐는데 나는 폴리건 커트 아까 커트한 4개의 점들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경계되는 부분을 클릭을 하든지 또는 요 선택 도구의 부재를 끄는 거예요. 끄면 얘는 부재는 선택 안 됩니다. 폴리건 커트, 폴리건 커트 부재, 피팅 부재는 선택이 돼요. 부재는 선택이 안 돼. 왜? 얘를 껐으니까 선택 도구에. 그런 다음에 폴리건 컷 부재를 선택하고 얘를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면 그쪽 부분이 잘라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난 주 금요일 날 했던 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Z 하면 원래대로 되도록 갔죠. 자, 이게 폴리건 커트예요. 그런데 얘가 사이즈가 틀렸다, 잘못됐다 그러면 요 핸들을 Alt 키 눌러서 윈도우로 선택하면 핸들이 선택이 되지요. 그런 다음에 이동 명령어 쓰면 됩니다. 나는 왼쪽으로 좀 100mm가 더 가고 싶어. 오른쪽으로. 근데 오른쪽으로 점 잡기가 어려워. 왼쪽으로 잡고 숫자 입력 창 준 다음에 -9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들이라는 게 되게 유용한 기능이다. 그래서 이게 폴리건 커트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창문을 부재 컷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 부재 컷. 부재 컷으로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창문 크기에 부재가 하나 필요해요. 창문 크기에 부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창문 크기만큼 부재를 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데 지금 이 슬라브를 그대로 이용을 할까요? 슬라브를 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우리가 선택 도구에서 뭐를 껐냐면 부재 얘를 껐으니까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키고 모두 선택한 다음에 이 슬라브 요 패널 선택되죠. 패널. 그죠? 얘를 그 자리에 그대로 복사를 만약에 한다. 아니면 얘를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 요 끝점에서 요 미드점까지 복사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렇게 패널이 하나 복사가 됐네요. 그 얘를 선택을 해서 보면 2점을 찍었잖아요. 그죠? 2점 찍었는데 이 그리드가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그리드 2번. 그래서 직접 수정이라는 명령어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하는 셈치고 그리드 2번을 엽니다. 이렇게 열어줬네요. 직접 수정이 꺼져 있어요. 얘를 킵니다. 그럼 디멘전이 나오죠? 얘를 양쪽으로 얘가 그래서 뭐 900짜리다. 아니면 너무 작으니 뭐 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는 알 거니까 1500짜리야. 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얘를 아래쪽으로 얼마 주? 얘는 900짜리야. 뭐 이렇게 900. 얘를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그 공간상 아무 점이나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에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부재를 지금 새로 만들지 않고 패널을 축소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패널의 이 두께가 지금 250mm로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를 250mm를 500mm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두께가. 그죠? 3D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관통된 거죠. 그러면 이 큰 패널에서 이 작은 패널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각형 구멍이 뚫려집니다. 그게 부재 컷이라는 거예요. 부재 컷. 그러면 편집에 가서 부재 컷 명령어를 클릭을 해서 내가 자르고자 할 잘라지는 부재가 여기 패널이죠. 그러니까 패널을 선택. 그리고 내가 창문을 만들 부재는 조금 아까 줄인 요 패널이 되죠. 그죠? 얘를 선택. 그러면 얘가 지금 선택해서 부재가 선택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를 딜리트하면 구멍이 뚫려져 있죠. 이게 부재 컷이에요. 그리고 사이즈가 틀리면 조금 아까 만든 이 핸들을 다 가지고 크기를 조절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재 컷이 이게 이제 부재 컷. 부재를 부재로 자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원형 단면이 바닥은 뚫려져 있고 바닥은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는 거를 만약에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이렇게 만들면 되죠. 기둥. 이 기둥이 사각형 프로파일이 플레이트 프로파일이 아니라 원형 단면 지름이 500mm야. 500mm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그 자리에 복사. 찍으면 그대로 복사됩니다. 확인. 중복 유지. 지금 얘는 지금 똑같은 게 부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를 600mm로 커지죠. 그러면 얘를 숨기고 얘 작은 게 500mm예요. 그럼 얘를 하단이 0으로 돼 있는데 100mm를 50mm를 주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까 숨겼던 거를 다시 열면 이렇게 50mm니까요. 얘를 큰 거 원형 단면을 작은 원형 단면으로 빼버리면 구멍이 파져 있는 원형 단면 기둥이 만들어지겠지요. 그래서 편집에 가서 부재 컷 바깥에 큰 거를 선택하고 안에 거를 부재를 선택 잘라줬어요. 그리고 안에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해서 딜리트. 그러면 이와 같이 구멍이 완전하게 관통된 게 아니라 바닥은 막혀 있고 위에만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재 컷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지금 확실하게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 보는 방법은 자 여기
뷰에 가보면 어디 있냐면 뷰에 가보면 여기 평면, 클립 평면이라고 가위 모양의 리본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시고요. 면을 내가 이 천장 면을 딱 선택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버리면 단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요 클립 평면이에요. 평면을 자르는 거 또는 옆면을 잘라서 가운데를 이와 같이 내부를 보게 할 수 있는 게 이 클립 평면이에요. 당연히 필요 없으면 이 평면 가위를 딜리트하면 됩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그래서 전체 구조물을 내부를 보고 싶다. 그러면 뷰에 가서 요 작업 클립 평면 얘를 선택한 다음에 면을 하나 선택하고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보면 내부가 잘라진 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잘라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이용해서도 전체 층 단위로 내부, 외부 이거를 잘라가면서 뭔가 전체 건물에 대한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클립 평면이 면을 자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재 컷이라는 거 그리고 폴리건 컷이라는 거를 설명을 했어요.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그래서 지금 얘는 잠깐 제가 여기가 세이브 했고요. 이 모델을 빠져나갈 때 엑스표시 누르면 저장하겠냐고 나오잖아요. 저장했어요. 얘를 테클라를 다시 실행을 하는데 컴포넌트는 내가 처음 실행할 때 이 역할을 스틸로 들어갈 거냐 CIP로 들어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컴포넌트에 지원되어지는 내용들이 다 틀려요. 코리아 안에 스틸 디테일링을 역할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서 들어가면 컴포넌트가 스틸 디테일 철골 쪽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제 확인해서 들어가 보면 내가 프리캐스트로 계속 작업한다 그러면 프리캐스트의 컴포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스틸 디테일링으로 들어오면 스틸 디테일링, 스틸에 관련된 컴포넌트들이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리캐스트에서 다시 스틸 디테일링으로 역할을 바꿔서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 컴포넌트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창을 띄우면 철골 접합 및 디테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기에 보면 스퀘어라고 검색을 해보면 철골에는 다양한 형태의 스퀘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컴포넌트가 역할을 내가 뭐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컴포넌트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틸과 콘크리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프리캐스트로 들어왔다가 작업하고 다시 빠져나갔다가 스틸 디테일링으로 들어와서 컴포넌트를 쓰고 다시 프리캐스트에서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스위칭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와서 여기에 이 스퀘어즈 철골 쪽 스퀘어를 썼을 때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부재 컷, 폴리건 커트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한번 해보면 되는데 개념에 대한 것들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잘 하시고 1시에 다시 또 뵙도록 할게요. 중간에 잘 안 되는 것은 채팅창에다가 질문하셔요. 커트라는 명령어를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걔를 천천히 다시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모양이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지금 실질적으로 육면체가 구멍이 이제 뚫려져 있는 결과일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입체가 필요한 부분은 요만한 원기둥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육면체가 이렇게 있어 주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얘를 이런 결과를 얻어내려면 분명히 이 육면체 안에 이렇게 원기둥이 통과되게끔 위치를 해줘야지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에 얘가 이 원기둥을 빼내야 되는 거죠. 빼내면 이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구멍이 육면체가 뚫려지는 결과가 얻어지는 거지. 뒤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도 문을 하나 내가 만들겠다. 근데 이 문을 내가 폴리건 컷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점을 찍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그 뷰를 작업 평면이라는 거를 설정해주고 점을 찍어주는 게 가장 정확하게 점을 찍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상에서 작업을 하는 거는 그거는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렵다. 공간상에서 점을 찍어주는 거는. 그러면 이 뒷면 그리드 B 라인에 내가 볼을 생성을 할 거다. 아니면 구멍을 사각형을 뚫어서 도어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 그리드 B를 먼저 열겠지요. 그래서 그리드 B를 열고 얘를 정확하게 점을 찍어주기 위해서 작업 평면을 설정해 주는 게 좋아서 그래서 뷰 탭에 가서 작업 평면이라는 이 리번 명령어 중에 맨 아래에 있는 뷰 평면의 평행이라는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고 이 뷰를 찍어주면 이와 같이 X, Y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정확하게 점을 찍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뷰를 작업 평면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때에 따라서 얘를 내가 그리드 이 뷰 이름이 B예요. 그러면 그리드 B에 작업 평면을 내가 나중에라도 계속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장을 시켜 놓는 게 좋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을 주고 그리드 B라고 이름을 준 다음에 저장시켜 주면 아까 그리드 A, 그리드 1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그리드 B로 작업 평면이 언제든지 찾아지고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편집 탭 누르고 여기에 폴리건 컷이라는 명령어 실행해서 부재를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 나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할 때 이 가운데를 응시하게 돼요. 근데 아래쪽에 보면 이 메시지 창이 나온 메시지, 현재 내가 뭐를 해야 될지. 그러면 자를 객체 선택해 달라고 메시지가 나와 아래쪽에. 그럼 이 메시지 통해서 내가 뭐를 할지를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메시지가. 근데 얘를 안 보면 아래쪽을 안 보고 이 가운데만 보면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과정에 대한 것들을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아래쪽에 이와 같이 너 자를 객체 선택해라 라고 나와요. 그러면 내가 자를 객체가 뭐다? 벽이에요, 벽. 그러면 벽을 선택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제 폴리곤 위치 선택해달라고 해요. 폴리곤 위치. 그러면 이제 점을 찍어준다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쪽 안에 임의의 사각형으로 폴리곤 커트를 찍을 거야. 자를 거야. 그러면 내가 임의의 점을 한 점 찍겠지요.
얘는 이미 점을 지금 찍은 거예요. 점을 찍을 때 렌더링에서 점을 찍어주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분명히 단축키 컨트롤 1이라는 거를 실행을 해야 돼. 컨트롤 1, 컨트롤 2, 컨트롤 3, 컨트롤 4, 컨트롤 5. 자, 컨트롤 1은 와이어 프레임 뷰예요. 얘는 뷰 탭에 가보면 렌더링에 이 명령어에 대한 것들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렌더링 뷰에서 내가 마우스 움직일 때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마우스를 스냅핑을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직교 모드를 직교 모드를 활성화시킬 때는 알파벳 5예요. 알파벳 5, 알파벳 5. 숫자 5가 아니라 알파벳 5를 입력하게 되면 얘는 직교 모드의 수평, 수직 방향, 직교 모드 스냅이 켜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높이가 만약에 1900이다라고 하면 1900을 주면 되지. 그 다음에 오른쪽 직교 모드가 켜져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주고 얘는 900mm다. 900mm. 아래쪽 직각 점을 찍어주고 마지막 점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이와 같이. 그래서 컨트롤 4 눌러서 렌더 뷰 보면 이게 폴리건 컷이에요. 결국은 내가 다각형을 그려서 커트를 하겠다. 다각형은 내가 점을 찍어주는 부분이고 그 점이 어차피 삼각형 이상이 폴리곤이기 때문에 그래서 폴리건을 이용을 해서 부재를 커트한다. 그게 편집의 폴리건 컷이에요. 만약에 폴리건 컷을 했는데 이 부재의 사이즈, 길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직접 이 수정이라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수정을 해줄 수도 있고 이와 같이 2000이라고 줄게요. 그러면 양옆 아래 위아래로 그 다음에 얘는 옆으로 가겠지요. 크기는 이렇게 언제든지 바꿔줄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패널을 선택을 했을 때 패널을 더블 클릭하면 속성창에서 일반 카테고리나 위치 카테고리 또는 옵셋을 통해서 이 부재의 크기, 형태, 색상, 그 다음에 재질 이거를 다 바꿔주는 것처럼 얘도 폴리건 커트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폴리건 컷이라고 속성이 나오면 거기에 프로파일을 지금 얘는 BL 255짜리를 지금 쓴 거네요. 그럼 BL 25짜리 썼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냥 플레이트 형태를 가지고 커트한 거예요. 그 다음에 클래스 당연히 이렇게 색상으로 나올 거고 위치 중간에서 빼낸 거다. 자, 중요한 거는 폴리건 커트라는 거는 점을 찍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한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본인들이 점을 찍어보면 돼요. 자, 폴리건 컷 선택. 내가 아무 점이나 찍고 싶어요. 아무 점이나 찍고 싶을 때 스냅 툴을 모르면 점을 못 찍어요. 그럼 스냅 툴에 가서 이미 위치에 스냅이라는 스위치를 켜야지 되는 거고 스냅 도구를 아마도 3시간 가지고 얘를 보지 않으면 스냅 도구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얕잡아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냅 도구, 선택 도구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이 스냅 도구와 선택 도구를 1시간, 2시간 가지고 노는 연습을 해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강조를 해요. 이거 가지고 1시간 이상 연습해봐라. 그러면 자기가 인내심을 가지고 스냅 도구, 선택 도구를 충분하게 연습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 선택 도구와 스냅 도구를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켜져 있어야 돼요. 이미 위치에 스냅이. 그래야 아무 점이나 찍어줄 수 있죠. 선택하고 폴리곤 위치를 찍어달라고 할 때
폴리곤 커트 예를 들어서 와이어 프레임일 때는 부재를 선택할 때 이 공간에 부재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와이어 프레임은 얘는 빈 공간이 부재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4의 페이스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게 렌더 뷰고 컨트롤 1일 경우에는 얘는 변을 선택을 해줘야지 부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와이어 프레임인 경우에 선을 선택해야 돼요. 렌더링 뷰일 경우에는 면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게 U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선택이 안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UI라는 것도 시간을 가지고 연습해야 되는 거지. 아이폰을 처음 사갖고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친숙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얘가 친숙해지는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폴리곤 커트에서 부재를 선택을 할 때 이와 같이 렌더 뷰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되게 수월한 거예요. 그리고 점을 찍을 때 컨트롤 1 눌러서 와이어 프레임 뷰로 변환한 다음에 점을 찍어주면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이와 같이 내가 찍어진 다각형 형태로 커트가 됐지요. 이 폴리곤 커트 같은 경우에 본인도 너무 쉽게 생각하면 다 알아. 3점 찍어보고 4점 찍어보고 5점 찍어보고 6점, 7점, 8점 자 이렇게 점을 십각형, 팔각형, 구각형까지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라고 주문을 하지만 잘 안 해요. 왜? 보면 너무나도 쉽거든요. 근데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 폴리곤은 이렇게 됐고요. 당연히 얘를 선택하게 되면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폴리곤은 점이에요. 점. 그 다음에 얘가 직접 수정이라는 거를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핸들이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데 가끔 딱 보면 중간에 점이 조그만 점이 하나 생겨 있어요. 과연 얘가 무슨 뜻이냐? 아마도 지금 만약에 이제 시간적으로 주말에 덥지만 테클라를 한번 더 연습을 해봐야지 하면서 연습을 한 사람은 얘를 연습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잡아당기면 이래서 다각형이에요. 폴리곤이에요. 잡아당기면 점이 계속 생겨요. 왜? 폴리곤이라는 거는 점과 점에서 또 다른 점을 추가를 해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폴리곤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같이 점을 잡아당기면 그 점과 점 사이에 또 하나의 점이 작은 점이 하나 생길 거고 그 점을 드래그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폴리곤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토캐드에서 보면 얘를 그립이라고 해요. 그립.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요즘 한참 예능에서 골프가 많이 나와요. 왜 골프가 많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골프의 채를 잡을 때 이 손잡이가 그립이라고 해요. 그립. 손을 잡는 건데 그래서 얘도 점을 잡아서 드래그하면 스케치처럼 드래그하면 자유자재로 선의 크기가 바뀌어지고 원의 크기가 바뀌어지는데 오토캐드에서는 얘를 그립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립. 근데 테클라에서는 핸들이라는 용어로 쓴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부분에선 동일해요. 근데 용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목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 건축에서 사용하는 용어, 기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틀려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말만 틀린 거, 용어만 틀린 거지 전체 모양을 변경하고 크기를 바꿔주는 건 언제든지 이렇게 핸들을 잡아당기고 그립을 잡아당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직접 수정이 켜져 있을 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수정이 꺼져 있으면 내가 점,
중요한 포인트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핸들 선택해서 얘만 선택해서 Alt키 눌러주고 선택을 하든지 그리고 얘를 드래그해서 잡아당기든지 이동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동. 그러니까 직접 수정이 어떤 때는 엄청나게 편하게 어떤 모양을 바꿔주고 크기를 변경시켜주는 거다. 그리고 지금 폴리곤 커트라는 얘가 부재예요. 부재. 그러면 요 핸들을 딱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뭐가 바뀌어지면 코너 못따기라는 속성이 나와요. 챔퍼예요. 챔퍼. 못따기를 유형이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얘를 내가 라운딩으로 바꿔주면 반경값을 이렇게 줬다. 그러면 라운딩 되어지는 거죠. 모서리가. 즉 폴리곤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폴리곤 커트하게 되면 그 형태는 마음대로 바꿔줄 수가 있죠. 다각형이니까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각형을 오각형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 모서리는 내가 필렛을 할 수 있다. 챔퍼를 할 수 있다. 그게 못따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얘를 핸들을 더블 클릭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오른쪽에 속성창이 과연 뭐가 나오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지 되는 게 UI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천천히 지금처럼 살펴봐야지 되는 거고 얘가 잘못됐다 그러면 딜리트하면 지워지는 거지. 그러면 원상대로 되돌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폴리곤 커트 부재를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폴리곤 위치 선택 달라고 할 때는 폴리곤을 만드는 거는 점을 찍어주는 걸로 폴리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점을 찍을 때 내가 와이어프레임 뷰에서 점을 찍는 거하고 렌더링 뷰에서 점을 찍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폴리곤 커트한 다음에 부재를 선택하고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주고 점을 찍으면 아무 점이나 찍을 수 있지요. 근데 아무 점이나 찍는데 나는 안 돼. 당연히 안 돼요. 스냅에 가서 얘가 켜져 있어야 되겠지. 이미 위치에 스냅이. 얘가 키지 않고 아무데나 점을 찍어줄 수가 없어요. 끄면 안 찍힙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직교 모드일 경우에는 당연히 찍혀요. 왜 그럴까요? 직교를 켰기 때문에. 그럼 마우스는 수평 수직 방향으로는 오토 기능이라는 거가 켜져 있기 때문에 점을 스냅핑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각도는 지금 얘가 스냅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얘를 켜야 돼요. 이미 위치에 스냅이 켜진 상태에서 점을 찍어주고 마지막 점은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닫아집니다. 즉 클로즈가 되죠. 폐곡선이죠. 다각형은 폐곡선이죠. 개곡선 아니죠. 열려있는 건 절대 없어요. 얘는 폐곡선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눌러준다는 거는 시작점에서 마지막 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클로즈 되는 거예요. 닫혀진 폐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 4 눌러보면 잘라졌지요. 이게 폴리곤 컷이에요. 그 다음에 부재 컷이라는 것들은 연습을 할 때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나는 여기에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덕트라는 게 있다. 파이프가 있어. 파이프가 여기에 벽에다가 파이프 구멍을 빵 뚫러서 옥상에다가 실외기를 달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구멍이 뚫려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벽에. 구멍은 얘를 어떻게 뚫을 거야? 폴리곤으로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정사각형으로 폴리곤 커트한 다음에 모서리점을 뭐 해주면 돼요? 챔퍼.
챔퍼해주면 다 못따기가 되죠. 라운딩 되어지죠. 그럼 원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폴리곤 컷이 아니라 부재 컷으로 한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이 벽을 관통하는 하나의 부재가 필요해요. 그럼 볼을 그리면 되고, 자 어떻게 볼을 그릴까? 여기다 볼을 그리면 되겠지, 그죠? 근데 여기다가 여기 실외기가 이렇게 관이 천장으로 올라가는 거를 여기 구멍을 뚫어준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아까 그리드 B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드 B를 다시 열어서 여기에다가 실외기 에어컨이 있어서 여기에 구멍이 뚫어서 이 옥상 1층 천장에 실외기를 달을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뚫는다. 그러면 관통시키는 파이프 원형 단면 볼을 생성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생성을 어떻게 할까? 당연히 여기 철골 또는 콘크리트에 가서 볼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프로파일을 뭘로 바꿔야 돼요? 원형 단면. 원형 단면으로 프로파일을 바꿔야 되겠지, 그죠? 플레이트가 아니라 원형 단면, 지름 대략 얼마 정도면 될까요? 50mm, 10cm. 그래서 크게 한번 200mm 줄게. 200mm. 200. 근데 여기다 이제 점을 찍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래로 200mm, 왼쪽으로 200mm 되는 지점에 구멍을 뻥 뚫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뚫고 싶어요. 여기. 모서리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 점에서부터 얼마를 가야 될까요? 한 150, 150 정도 가야지 여기 끝에 모서리쯤에 이렇게 200mm 정도, 100mm 정도 이렇게 뚫게 있지, 그죠? 그러니까 반경가보다 크게 줘야 되겠지? 컨트롤 키 눌러주고 점을 찍고 가상의 점이 찍혔네요. 또는 아예 이런 게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3D 뷰에서 여기다가 볼을 그리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대충 관통시키는 크기 정도 이렇게 찍어서 볼을 하나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리드. 지금 그리드 B 여기니까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고 여기다 그릴게요. 볼을 여기다 이렇게 조금 크게 이 정도 크기로 볼을 원형 단면 볼을 그렸어요. 근데 얘가 여기 기준점이 중심에 있으면 내가 이동하기가 가장 편해. 그럴 때 위치 카테고리를 다 중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부재가 중간에 위치하지요. 볼은 뭐 2점 찍어 놓은 다음에 위치 카테고리를 중간으로 놓고 작업을 하고 이동시키는 게 되게 효과적인 게 중간이야. 그리고 그리드 B에 가서 보면 이렇게 위치하네요. 그리고 얘를 이동하면 되죠. 이 점을 찍어서 이쪽으로 가서 컨트롤 키 누르겠지요. 찍고 가상의 점을 찍고 이쪽으로 가상의 점 찍고 150mm 갔네. 찍고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보여요. 그럼 컨트롤 1. 그리고 직교 모드로 마우스로 150mm를 찍어줄 수 있으면 찍으면 이동이 되지요. 3D 뷰하고 같이 보면 관통이 됐어요. 그죠? 관통된 거죠. 왜? 지금 슬러브가 이 패널이 250mm짜리다라고 하면 내가 찍은 그 2점은 최소한 500mm 이상 넘어가요. 보의 길이가. 그거를 이동시켰을 때 패널을 지금 관통시킨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패널에서 이 작은 원형 단면 볼을 빼내면 구멍이 뚫리는 거죠. 이게 부재 컷이에요. 그래서 편집에 가서
부재 컷 명령어 실행하고 여기 아래쪽에 뭐라고 돼? 자를 객체 선택이라. 자를 객체. 자를 객체가 패널이니까 패널을 선택하겠지요. 그 다음에 자를 부재예요. 즉 커팅하고자 커팅 시킬 부재. 그게 커팅 부재가 요거 원형 단면포죠. 얘를 클릭. 그 다음에는 원형 단면포는 선택해서 이 면을 선택하면 안 돼요. 이 면이 뭐예요? 커트 부재예요. 그러니까 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요 가장자리 원통 얘가 아니라 요 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얘를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선택 도구에 이 부재가 켜져 있는 거를 꺼버리면 얘는 부재가 절대 선택이 안 돼요. 뭐만 선택이 될까? 얘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재만 키면 어떻게 돼요? 부재만 선택이 되지 커트 부재는 절대 선택이 안 돼. 그럼 부재만 켜서 이 부재만 선택하고 딜리트하면 구멍이 뚫려져서 배관이 옥상으로 올라가게끔 공사가 되어지겠지. 이게 커트예요. 이해됐죠? 자, 혹시 또 부재 컷 혹시 잘 이해가 안 된 사람 있습니까? 선택을 할 때 아래 메시지에 내가 메시지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게 가끔 한글화 되어 있는데 한글화 된 거가 조금 이해가 안 되게끔 조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는데 부재 컷은 원리 자체가 내가 어떤 부재 A와 B가 있는 게 두 개의 부재가 있는데 A-B냐 B-A냐 그게 부재 컷이에요. 서브트랙트에. 그거 다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만약에 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난로가 있다. 목재 이렇게 나무로 되는 난로를 만약에 난방기구로 써요. 그래서 천장을 뚫고 싶어. 천장 뚫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죠? 얘를 관통시키는 구멍이 하나 필요해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보호 그리면 되겠죠. 보호. 똑같아. 콘크리트에 가서 얘를 보호를 선택해서 이 천장 슬라브보다 뭐 관통을 하든 아니면 똑같은 크기가 됐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프로파일을 바꾸겠지. 그죠? 프로파일을 플레이트가 아니라 원형 단면으로. 예, 일단 500mm로 할게요. 500mm 정도로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 구멍 뚫리진 않고 지금 볼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얘 위치가 중심에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위치에 카테고리 요 수직 수평 얘를 다 중심에 놓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위치하네요. 그리고 얘는 가장 작업하기가 좋은 뷰는 어디예요? 탑뷰. 그러면 뷰 목록에 어떤 뷰를 열어야 될까? 4점 뷰네요. 탑뷰니까. 얘를 열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뭐 임의 위치에 놓고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구멍이 뻥 뚫리겠죠. 천장이. 자, 그럴 경우에 얘가 사이즈가 지금 슬라브 이 천장의 두께하고 동일하면 선택하기 어려우면 여기 값을 더 주면 되지. 얘가 4200이 아니라 5000하거든. 크게 주죠. 커지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슬라브에서 얘를 빼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천장에 구멍이 뚫려서 연통이 그래서
그 연기관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끔 만들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편집에 가서 폴리곤 컷이 아니라 부재 컷. 부재 컷 슬라브 선택하고 원형 단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원형 단면 부재를 지워버리면 이와 같이 구멍이 뚫려지겠죠. 자, 지금 다 어렵지 않게 커트 다 됐지요. 그 다음에 이 커트된 거를 화면상에서 안 보이게 할 때는 뷰 탭 그리고 다시 그리기 실행하게 되면 커트 부재는 화면상에 이 뷰에서 안 보이지 표시가 안 돼요. 그리고 다시 표시하려면 뷰 속성을 열어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부재 선택 도구에서 부재 선택만 켜놨을 때는 이와 같이 뷰가 안 열려요. 그러면 여기 모두 선택이 켜져야 돼요. 얘를 켜야지 뷰가 이와 같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얘만 켜져 있다. 얘가 꺼져 있고 부재만 선택된다. 그럼 부재는 선택이 되는 건데 뷰는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 모두 선택이 꺼져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켜고 더블 클릭하면 뷰가 속성이 열려질 거고 거기에 표시 버튼을 눌러주고 여기에 보면 컷부 피팅, 컷부와 피팅 두 개를 체크해주면 다시 화면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구멍이 너무 크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속성창이 나오죠. 여기서 지름이 500mm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300이라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 컷 속성이 나왔다라는 거는 프로파일을 바꿀 수도 있고 원형 단면이 아니라 플레이트 프로파일로 바꿔주면 사각형으로 잘라지겠지, 그죠? 얘가 정사각형으로 가려면 200에 200을 값을 줘야지 되겠죠. 프로파일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직사각형 할로우 단면, 직사각형 할로우 단면으로 바뀌어지면서 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트 부재, 커트에 관련된 속성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언제든지 프로파일을 바꿀 수도 있고 클래스도 바꿀 수도 있고 위치도 바꿔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다시 원형 단면으로 바꾸면 원형 단면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C 프로파일로 바꾸면 C 프로파일로 바뀌어지겠지요. 근데 여기 보면 프로파일 지금 보면 색깔이 청색 계열과 오렌지색 계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오렌지색 계열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값을 내가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파라메트릭이라고 해요. 파라메트릭 매개수 변수의 값을 변경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두께가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으로 이 형태로 지금 커트가 되는 거죠. 프로파일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경시켜서 커트된 거를 다양한 모양으로 커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와 같이 커트 부재가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프로파일을 창을 열어서 오렌지색 계열은 내가 값을 줄 수가 있지만
청색 계열은 값을 못 줘요. 그래서 티피컬한 것, 어떤 특별한 값으로 어떤 부재를 생성할 때 오렌지색 계열을 선택해서 값을 주라라는 얘기예요. 색깔이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것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값을 줄 수가 없다. 얘는 줄 수가 있다. 이게 오렌지색과 청색 계열의 차이가 있는 거. 그래서 값을 주고 모델링의 형상을 바꿔준다라고 해서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해요. 파라메트릭 모델링, 파라메트릭. 이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이제 기계 쪽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링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매개수 가로 세로 높이가 있으면 A, B, H 값을 변경하면서 형태를 크기를 바꿔주는 거, 그게 파라메트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지우면 원상복구가 되는 거. 이게 다 이제 이해됐죠? 우리가 작업 평면에 가보면 이제 지난주도 그렇지만 오늘도 점 한 개 사용, 그리고 뷰 평면의 평행. 자, 이 명령어를 썼어요. 점 2개 사용한다라는 거는 원점과 X축이에요. 점 3개 사용하는 거는 원점 X축, Y축 방향을 결정해 줄 때 점 2개 사용한다. 그러면 점 2개를 찍어주면 되는데 원점과 X 방향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원점과 X 방향이 결정이 나면 얘는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게 Y축이에요.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그럼 X축이 결정나면 X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Y축이 당연히 설정이 되어집니다. 이게 점 2개 사용이에요. 그리고 점 3개 사용은 원점 X축, Y축. 그래서 원점 X축, Y축. 그러면 슬라브의 대각 방향으로 자 이런 식으로 UCS를 설정해 줄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콘크리트 기둥을 그릴 건데 하나는 6000mm고 자, 또 하나 기둥을 얘는 3000mm짜리를 하나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런 부재가 있다 그러면 경사진 부재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고를 이렇게 생성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이 경사진 보의 이 면을 작업 평면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경사진 지붕에다가 뭔가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작업 평면이 이 면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점 3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점 X축, Y축, UCS가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경사진 부재에 다른 구조물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의 어떤 지방, 이 지붕 쪽, 그 다음에 경사진 각도를 갖고 있었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경사진 이 지붕에다가 만약에 시래기 같은 어떤 그 물건을 올려놓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뭔가 지지대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놔야지 안 떨어지겠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작업할 때는 그 면을 XY 평면, 즉 작업 평면으로 만들어야지 된다. 이거예요. 반대로 얘는 새 뷰, 이 뷰는 작업 평면이 아닌 뷰를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게 이 기본 뷰 점 2개 사용,
점 3개 사용 이런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점 3개 사용하면 1점, 2점, 3점을 찍으면 뷰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경사진 걷어의 그 면이 모니터에 보여지겠죠. 이와 같이. 그러면 작업 평면과 뷰 평면이 지금 평행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작업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이제 뷰 평면 뷰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뷰를 만들면 항상 가로로 묶여져 있습니다. 어떤 뷰를 새로 만들면 괄호로 묶여져 있다는 것은 임시 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임시 뷰. 그러면 얘를 내가 계속해서 쓰고 싶다. 이 뷰를. 그럼 여기다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지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고 수정, 적용, 확인을 눌러주고 빠져나오면 얘는 이 뷰 이름은 가로가 사라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언제든지 이 프로젝트에서는 지붕이라는 뷰를 언제든지 끄집어 와서 뷰 목록에서 끄집어 와서 꺼내 와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괄호로 묶여져 있는 거는 임시 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